네, 안녕하세요. 바야TV 메이드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연습 관련해서 이어가지고 진행을 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선연습을 할 때 선연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재료가 뭐냐, 그거는 연필이다. 그리고 연필은 뭘 쓰냐, 톰보코 써라. 딴 연필 쓰지 말고 그냥 톰보 연필을 써라. 그 다음에 이게 톰보 연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톰보 연필에는 뭐 어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우개는 톰보 소프트 지우개, 제도형 딱딱한 플라스틱 지우개 5-1, 그 두 가지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그거더라고요. 종이는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되어 있는, 도화지가 묶여 있는 스케치북으로 되어 있는 걸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낱개로 파는, 이거는 이제 8절지입니다. 8절지 되는 소묘용 종이를 쓰시면 돼요. 소묘용 종이. 그 다음에 연필을 깎는 방법, 그리고 연필을 이렇게 깎는 방법, 그냥 필기용 깎는 방법과 이렇게 드로잉용으로 깎는 방법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깎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연필을 깎아서 직선을 써주는데 뭐 선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직선, 곡선, 그 다음에 족선에도 자유곡선이 있고 정확하게 정원이라 그러는 딱 정확한 그런 곡선이 있는데, 직선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직선을 써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직선 중에서 긴 선을 써야 된다라는 거. 긴 선을, 짧은 선, 깔짝깔짝 짧은 선을 쓰는 게 아니라 긴 선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거랑 그 다음에 긴 선을 쓸 때 이런 팔목과 팔꿈치, 어깨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직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로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 직선과 곡선에서 비교했을 때 직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곡선보다 직선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많이 연습할수록 자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로 곡선을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직선보다 곡선이 많아도 직선을 잘 쓰면 곡선도 잘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선은 그러니까 곡선은 자유롭게 쓰는 거지만 직선은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수치를 표시하고 정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직선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고서 그걸 흉내를 내거나 똑같은 걸 그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써야 되는 게 직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곡선에서 자유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정원이나 타원 같은 딱 정해져 있는 곡선이 있어요. 근데 자유곡선보다 정해져 있는 타원, 정원,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그을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자유곡선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거 그냥 쓰면 쓰고 계속 쓰고 또 쓰면은 자연적으로 느는 게 그냥 자유곡선이고, 정원을 그리거나 타원을 그리거나 그런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기하 형태의 도형식의 어떤 곡선을 그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걸 잘 써야 돼요. 어려운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직선을 그을 때는, 자, 일단 파지법이 그냥 연필을 잡는 법이에요. 직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또 여기서 딱 내려와서 출발, 끝. 딱 내려와서 출발, 끝. 딱 내려와서 출발, 끝.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많이 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지만,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직선 긋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그리고 연필을, 그리고 이런 선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요. 이렇게 딱 시작해서 딱 끝나는 이 직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간격이에요. 이게 직선이 이렇게 있다가 10이 빠져가지고 흐려졌다가 진해지는 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간격이 중요해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을 최대한 맞춰주는 거예요. 자, 요게 한 5mm 띄었다. 그러면 5mm 띄고서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또 5mm 띄고서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넓게 띄고 여기 좁게 떨어졌죠. 최대한 그런 것들을 안 보이게끔 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선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내가 좀 더 좁혀 봐야겠다. 좁힐수록 좀 더 어렵죠. 자 이렇게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계속 써가는 거예요. 더 좁혀도 돼요. 더 거의 붙었다 생각하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붙으니까 두꺼운 선이 됐네요. 그러니까 면이 된 거죠. 면이.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점점 어려워요. 여기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간격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그 간격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정하게 만들어서 통일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게 쓰는 게, 자유롭게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물론 자유롭게 쓰는 거를 어떤 형식이 있고 어떤 컨셉에 의해서 자유롭게 쓰는 것들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선 딱 규칙적으로 통일되게 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짧은 선보다 긴 선이 어려워요. 긴 선이. 그래서 긴 선을 많이 써줘야 돼요. 긴 선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긴 선 잘 쓰면 짧은 선 다 잘 써요. 자, 그리고 이렇게 썼으면은, 좁아졌으면 이 보통 도화지를 이렇게 놓고 사람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손이 있으면 사람 손은 중심축이 어깨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어깨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긋는 게 편해요. 왼손잡이는 이렇게 선을 긋는 게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을 걸려면 도화지를 이렇게 틀어주고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도화지를 틀 수 없다면 몸을 틀어줘야겠죠. 몸을 틀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이런 선들이 이렇게 도화지를 틀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한번 써볼까요? 좀 더 속도를 내서. 저처럼 이렇게 잘 안 나올 거야. 왜 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수평선을, 이게 수평선인데, 이 직선 중에서 수평선인데 수직선을 써줘야 돼. 수직선. 자, 여기서부터. 수직선이 수평선보다 더 어려워요. 자, 저도 삐뚤어지죠? 자, 이게 간격이 여기가 넓어지고 여기가 좁아졌으면 다시 자리를 잡아서 얘 넓히고 해서 다시 중심 딱 기준이 되는 선을 다시 거주고. 자, 이렇게 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줍니다. 이게 합쳐졌죠? 저도 그래요. 어렵습니다. 수직선은. 그러면은 수평선을 연습을 더 해야 될까요? 수직선을 더 연습을 해야 될까요? 수직선을 많이 거줘야 돼요. 수직선은.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수직선 그을 일이 뭐 많나요? 아니, 수직선 그을 일 많지 않죠. 근데 선이 자유롭고 선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려운 걸 많이 써줘야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선에 어려운 선들이. 쉬운 거 위주로만 계속 하게 되면 그냥 쉬운 것만 쓰고 어려운 것들, 나중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피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돼서 당연히 안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쉬운 것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좀 그림 경력이 생기면 자기 스타일이 생기고 또 자기 방식이 생길 텐데, 자기 방식이 생기고 스타일이 생기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나쁜 점은 그거밖에 못 그린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장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그거밖에 못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서 굉장히 뭐랄까 단순한, 정말 다양성이 떨어지는, 맨날 그것만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써줍니다. 예. 그리고 대각선도 있어요. 여기서 대각선 쓰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대각선을 써주는 거는 지금 출발해서 끝나는 식으로 선을 써줬어요. 이렇게 대각선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운데 그냥 돌려서 쓰세요. 돌려서. 소면은 이젤에서 그릴 때는 이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작으니까 그지, 이젤에다 놓고 크게 쓰면 되게 어렵다고요. 사실은 이젤에다 놓고 소묘하듯이 선을 그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소묘 형식으로 이렇게 대각선 쓰는 거, 이거 대각선 쓰는 건 머리 어렵지 않고 이거 뭐 이렇게 쓰는 거, 결국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직선을 써주는 거나 수평선을 써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각선의 의미는 그렇게 없어요. 이거 대각선 쓴다고 해서 대각선을 잘 쓴다, 수직수평선은 못 쓴다, 대각선은 잘 쓴다, 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놓으면 수평선이고 이렇게 놓으면 수평선이니까 결국은 직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직선 연습. 그리고 간격을 좁혀가지고 그 간격이 다시 위로 다시 올라가지 말고 차근차근 내려올 수 있게끔 선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수직선, 이게 대각선 느낌이 나지만 수직선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놨겠죠. 수직선은 어려우니까 나는 수직선을 많이 좀 거줘야겠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명암을 넣듯이, 아니면 짧게 이렇게 넣고 뭐 이런 짧은 선들을 많이 써주게 되잖아요. 많이 써주게 되는데 이거 쓰지 마세요. 이런 짧은 선들 지금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다 써요. 다 해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걸 하나 저거를 하나 다 어렵지만, 이거 자꾸 이렇게 짧은 선을 많이 써봐라, 뭐 이런 선도 있고 긴 선도 있고 짧은 선도 있고 선의 종류가 다양하다. 선의 종류는 다양한 거는 뭐 당연하죠. 이거 긴 선이 있으면 짧은 선이 있고 중간 선이 있고 중중간 선이 있고 아주 짧은 선이 있고 뭐 굉장히 짧은 선이 있고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긴 선을 쓰는 거예요. 긴 선이 제일 중요해요. 긴 선. 그리고 긴 선을 쓴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 보세요. 긴 선이 처음 쓰시는 분 컨트롤이 안 돼서 이게 움직여, 이렇게 직선이 안 나와. 그러면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직선이 나오려고 노력을 하면 이게 직선이 점점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직선. 그리고 수직선이 어려우면 수직선을 쓰는 거예요. 수평선이 쉬워. 대각선 선 이거 의미 없어요. 대각선 선도 결국은 이렇게 하면 수직선 수평선이지 의미가 없잖아요. 도화지 돌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수직선도 이렇게 하면은 수평선 아니냐? 아니죠. 왜 아니냐면, 그렇게 돌려서 똑같은 수직선이 수평선이 될 수 있지만 선을 위에서 아래로 걷는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 연습이라는 개념보다는 선을 그려내는 연습이 아니라 자기가 연필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연필을 컨트롤하는 거. 자, 내가 똑바로 가겠다라는 거, 그런 걸 컨트롤하는 능력. 자, 이렇게 해서, 자, 짧은 선 쉽잖아요. 긴 선은 저도 어려워요. 자, 이렇게 컨트롤하는 능력. 자, 삐뚤어지지 말고 수직선을 쓰는 거예요. 수직선. 자,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자, 계속 쓰는 거예요. 자, 이거 또 수직선 많이 썼으면 수평선도 쓰는 거예요. 수평선. 근데 이거는 많이 연습됐다면 반대로 가야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딱 출발 끝 반대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 어렵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 아래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선을 얼마나 쓴다고 써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선을 이런 선을 쓸 일이 별로 없지만 뭐가 중요해요? 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연필을 종이와 함께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컨트롤이 잘 돼야 자유곡선도 그 타원형도 원도 잘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연필을 컨트롤 잘하고 종이까지 컨트롤 잘하고 내 다리는 아니구나. 팔을 컨트롤 잘하고 그 컨트롤을 잘한다라는 거는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네? 보면은 맨날 뭐 이런 선을 많이 쓰면 뭐하냐, 선 연습을 이렇게 하면 뭐하냐.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이거 선을 거줘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고 왼쪽 이쪽으로도 걷고 저쪽으로 걷고 이렇게 막 해요. 네, 학원에서 계속 하루 종일 선 연습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뭐 몇몇 학원에서는 선 연습을 조금 하다가 말아요. 왜냐하면 힘들어 하니까. 힘들어도 해야 돼요. 뭐 한 일주일씩 한 달씩 해야 돼 사실은. 보면은 그림은 재미고 취미로 하는 거니까 즐거워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맞습니다. 그림은 즐겁게 그리는 게 최고죠. 근데 못 그려.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데 못 그려. 즐거울까요? 안 즐겁죠. 못 그리는데 즐거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못 그려도 내 그림이야 하면서 즐겁게 그리시는 분들, 멘탈이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본받을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즐겁게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는데 계속 그려도 못 그려. 즐겁지가 않죠. 당연히 즐겁지가 않죠. 즐거우려면 잘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잘 그리려면은 어떻게? 힘든 것도 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혹 그런 말을 해요. 그림은 고통이다. 이렇게 쓰고 아래서 위로 이렇게 근데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자, 이렇게 선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써서 까매졌죠. 여기서 선을 쓸 때 어떻게 하냐, 대각선 선, 뭐 이렇게 쓰는 선, 이렇게 쓰는 선 의미가 없고, 수평선, 수직선을 써주는데 수평선도 이렇게 써주는 선도 있지만 반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주는 선도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2비로 하고 있습니다. 2비로 이렇게 써주는 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어렵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써주는, 아래에서 위로 이것도 어려워요. 아래에서 위로, 오히려 아래에서 위가 더 어렵죠. 자, 이렇게 계속 써는 거. 이제 선을 써줬는데 지금 너무 까마니까 선과 선의 간격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강한 선을 써주는 거예요. 더 강한 선 힘을 꽉 줘서. 자, 보세요. 자, 보이죠? 자, 보이죠? 조금 짧아. 긴 선을 쓰게 되면 힘이 풀어지니까 조금 짧아. 어휴, 부러져 버렸네. 이게 부러져야 돼 진짜. 자, 이렇게 부러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아, 힘이 세야 될 거예요 아마. 힘이. 자, 아, 이렇게 세게 힘을 줘서 선을 써야 되나요? 네, 힘이에요. 힘. 그림은 힘이에요. 그림은 힘이 있어야 그림을 그립니다. 세게. 자, 위로. 자, 조금 짧아진 거예요. 자, 힘있게 선을 거주지 않으면
이 까만 데에서 이 선들이 보여지지 않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선 연습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예,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다. 선 연습을. 아마 이거를 시커멓게 채우는 거를 한 10장은 해야죠. 최소한. 10장은 해야 됩니다. 근데 10장은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이게 보여야 돼요. 이 까만 데에서 보여지려면 얼마나 힘이 세져야겠어요. 이거는 선을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연필을 컨트롤 하느냐, 그 부분이 되겠죠.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거, 아우, 어렵네요, 되게. 되게 어려워요. 자, 이렇게 썼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 선이 보이지 않는다, 간격이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간격이 정확하게 보이게 그럼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많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긴 선은 힘이 안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짧은 선으로, 아이고, 짧은 선으로 이렇게 계속 거줍니다. 거주는데 이게 한계점에 다다를 거예요. 한계점에 잘 안 보이게. 그러면은 이게 2비로 해줬으니까 4비로 바꿔요. 4비로 바꿔서, 자, 다시 이렇게 좀 더 진한 걸로 4비. 제가 2B, 4B, 2H, 4H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4B로, 자, 이렇게 바꿉니다. 저는 지금 빨리 쓰고 있는데 이게 천천히 선을 쓰셔도 돼요. 천천히. 근데 천천히 쓰시다가 되도록이면 좀 더 속도를 내서 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4비로 바꾸면 2비만 쓴데 위에다가 4비를 써줬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진하게 보여요. 이게 계속. 자, 이게 선이 보이지 않는데, 간격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선을 써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계속 써주면서 간격을 맞춰주고 계속 써줍니다. 조금 더 짧은 선을 써볼까요? 자, 조금 더, 한 이렇게 요만하게. 긴 선은 힘이 안 들어가서 이게 썼을 때 이게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아파야 됩니다. 이게 손이 아플 정도로.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좌에서 우로 내려왔지만 위로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위로 이렇게 간격을 위로 이렇게. 아이고, 부러져. 이게 다 부러지죠? 예? 다 부러져야 돼요. 부러지도록 써주세요. 연필 다 부러지네. 아이고, 잘 부러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선 연습을 할 때 방법은 첫 번째, 수직 수평선을 써주는 거예요. 수직 수평선을 써주는데 2비로 수직 수평선을 써주고 그 간격을 넓히면서 넓힌 간격을 계속 써주고 그 다음에 점점점 좁히는데, 넓힌 간격을 써주는 게 그 넓힌 간격의 한 칸의 간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똑같이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좁은 간격으로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좁은 간격으로 똑같이 유지하는 거죠. 또 똑같이. 이렇게 처음에 긴 선을 써주는 거예요. 긴 선, 도화지 끝에서 끝까지 가는 긴 선을 써줘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까맣게 막혔다
그러면 도화지의 중간까지 가는 선들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어려움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선 써주는데, 까만 데서 선을 써주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선을 굉장히 연필을 강하게 눌러가지고 써줘야 선이 보입니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마 팔이 아플 거예요. 예. 팔이 아플 겁니다. 예. 팔이 아파도 그게 훈련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아파야죠. 그림은 고통입니다. 예. 자, 이렇게 써주고, 그렇게 써줘서 또 새까매졌다 그러면 다시 좀 더 짧은 선으로 더 진한 사비를 이용해서, 예? 2비를 써줬다가 이제 안 되니까, 2비는 안 되니까 이제 4비를 이용해서 더 짧은 선으로 써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굉장히 일정하게 써주세요.